혹시 부자 DNA란 말 들어보셨나요? 런던의 한 연구팀이 실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이 사람들의 몸속을 들여다봤더니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DHEAS.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단지 부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길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몸이 따로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타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은 삶, 몸을 움직이는 삶,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자의 몸이 아니라 부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방식은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을 우리는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12년 넘게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공식도 외우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조선 왕조의 연도도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돈에 대해서는 단 한 시간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어른이 되면 갑자기 시험지가 날아옵니다. 월급 관리, 전세 계약, 투자, 노후 준비. 배운 적 없는 과목의 시험을 우리는 인생을 걸고 치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시험에서 이미 실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잘못 든 보험, 무리했던 대출, 남 따라 샀다가 물려버린 주식. 그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배운 적 없는 문제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운 적 없는 것은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언제나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에는 공부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부자는 태어나는 것도 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제목이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입니다. 한 경제 기자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부자들과 투자의 대가들을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자가 조금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취재로 모아온 부자들의 습관을 이번에는 남에게 전하는 대신 자기 삶에 직접 옮겨 심기로 한 겁니다. 기사로 쓰던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으로 실험해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실험 끝에 이 기자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문장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문장은 나는 대단하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릴게요. 방금 만난 그 기자, 이 책의 저자 권성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고 한 사람의 무용담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모읍니다. 저자는 경제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부자들과 투자의 대가를 만났고 국내외의 연구와 데이터를 뒤져 그들의 공통점을 수집했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부자 DNA 연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 책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쌓일수록 이 기자의 마음속에는 질문 하나가 자랐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의 방식은 정말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통할까? 그 질문이 방금 보신 그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 실험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먼저 그가 수집한 부자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 책의 수업부터 함께 볼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부자 이야기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당장 사표를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방을 노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책의 제목은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입니다. 2014년에 나온 책입니다. 목차를 열어보면 이 책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종목 추천도 부동산 비법도 없습니다. 대신 부자들의 생각을 다룹니다. 부자는 무엇을 믿는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실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버는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밑줄 그은 대목들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출발점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자 공부의 첫 과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절약도 투자도 아닙니다. 저자가 부자들에게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은 뜻밖에도 마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자신감이 없으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 왜 자신감이 먼저일까요? 목표라는 것은 자신감의 크기만큼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큰 목표 앞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그 한마디로 시작도 하기 전에 목표를 깎아냅니다. 목표가 작으니 노력도 작아지고 노력이 작으니 결과도 작아집니다. 가난은 통장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 한마디에서 먼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무슨 이라는 말 이번 주에만 몇 번이나 하셨나요? 그런데 저자는 중요한 구분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신감은 자만심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만심은 나는 이미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최고이니 더 배울 것도 더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성장이 거기서 멈춥니다. 부자들의 자신감은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그대로 담은 것이 아까 예고해드린 부자들의 그 문장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자의 자신감은 이미 대단한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노력하는 나의 미래에 대한 신뢰라는 것. 자신감이라는 출발점에 섰다면 다음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가장 큰 사고방식 차이는 일이나 사업 자체를 목표로 삼고 돈을 그 결과로 보느냐 아니면 사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 보느냐에 있다. 언뜻 말장난 같지만 이 차이는 현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순간 일을 대충 하게 됩니다. 손님이 줄면 정성도 줄고 월급이 그대로면 노력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다릅니다. 어제보다 나은 결과물, 어제보다 나은 실력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상과 상관없이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실력 있는 쪽에 돈을 몰아줍니다. 역설이지만 돈을 목표에서 내려놓은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돈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일 뿐이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인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돈은 수단의 자리로 돌려놓자. 본말 전도, 근본과 말단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돈은 원래 삶을 위한 도구인데 그 어느 순간 삶이 돈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 몸을 헤쳐가며 벌고 가족과의 시간을 팔아서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망가진 몸과 멀어진 가족을 되사려는 것.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보는 풍경입니다. 저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돈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상석에 앉을 필요도 없다고. 수단은 수단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럼 상석에는 무엇을 앉혀야 할까요? 저자는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크고 유연해야 한다. 10억 모으기는 사실 목표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 숫자로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삶을 살려는지가 빠져 있으니까요. 가치가 담긴 목표는 다릅니다.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웃는 집,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삶, 이런 목표는 크고 유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고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숫자는 달성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지만
가치는 평생 자라니까요. 마음과 방향을 갖췄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이 책의 조언이 뜻밖입니다. 경제기자로 시장을 수십 년 지켜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 능동적인 투자를 피하고 수동적인 투자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시장의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다. 솔직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한 투자자로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떨어지면 겁에 질려 팝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수십 년간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조언은 역설적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올라타라.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 겸손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투자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 앞에 놓인 두 번째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지 마라. 과연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가 자문해보라. 돌이킬 수 없다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실수했을 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후회의 시간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실수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밤새 곱씹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은 미룹니다. 부자들이 특별히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떨어진 주식을 붙잡고 후회하는 사람과 오늘 할 수 있는 다음 판단으로 넘어가는 사람. 1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계좌보다 먼저 두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공부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저자의 답은 부자책답지 않게 담백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해질 수는 있다. 돈에 대해 가장 정직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행복의 재료가 아니라 불행을 막아주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울타리는 튼튼하면 됩니다. 성처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리는 행복의 그림은 놀랄 만큼 소박합니다.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적당히 빚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적당히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빚에 쫓기지 않는 삶, 그리고 가끔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삶. 힘들 때 택시를 탈 수 있고 지칠 때 청소를 맡길 수 있고 주말을 통째로 가족에게 쓸 수 있는 정도. 어쩌면 우리가 바라던 부자의 삶도 포장을 벗겨보면 이 문장 언저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표에 대해서는 남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자 책들이 하루빨리 직장을 탈출하라고 말한 시대에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직장을 때려치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좋다. 탈출만 꿈꾸는 사람에게 오늘은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과정 전체가 이미 삶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시작되는 행복은 도착해서도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 짧은 한 문장을 보탭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벌자. 나만을 위해 돈은 금방 시시해지지만 누군가를 위한 돈은 버는 이유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실험 이야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는 어느 날부터 그들의 습관을 자기 하루에 하나씩 옮겨 심어봤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부자들의 방식을 자기 삶으로 통과시켜 본 뒤에 저자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문장들에는 관찰과 체험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의 습관을 직접 살아본 사람이 책의 첫물에 놓은 것은 습관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습관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기록하는 것도 며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을 오래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부자들의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문장 하나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내 아껴두었던 그 문장입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 작은 능력과 자원으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다.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시작이 나는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실한 노력이라는 다리를 건너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에 도착합니다. 부자의 자신감이란 현재에 대한 과대평가가 아니라 노력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잔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통장이 아니라 이 문장이 부자 공부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출근길에 듣고 계신 분도, 아이를 재우고 나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숙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자의 자신감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방금 보신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 작은 능력과 자원으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종이에 적어서 책상에 붙여두고 아침에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유치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이라는 오래된 혼잣말을 이기는 방법은 새 문장을 더 자주 들려주는 것 뿐이니까요. 둘째, 목표를 숫자 더하기 가치로 다시 적어보세요. 지금 목표가 얼마 모으기라면 그 옆에 한 칸을 더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돈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가족과의 저녁, 부모님과의 여행,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그 답이 여러분 목표의 진짜 이름입니다. 숫자는 목표가 흔들릴 때마다 바뀌어도 좋습니다. 가치가 그대로라면 방향은 잃지 않는 겁니다. 셋째, 투자는 겸손하게 자동으로. 후회는 질문 하나로 끊어보세요. 책의 조언대로라면 보통 사람의 최선은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으로 자동이체 되게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르내릴 때마다 들여다보며 마음 졸이는 대신 여러분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대신 실수나 후회가 밀려올 때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돌이킬 수 있는가?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잡고, 없으면 접어서 과거라는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 서랍은 장가둬도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 공부의 출발점은 통장이 아니라 지금은 미약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방향은 돈이 아니라 일과 가치였고, 기술은 시장 앞에서의 겸손과 과거 앞에서의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적당히 빚 없이 살며 가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소박하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문장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가난이 상속되는 이유는 재정적 빈곤 때문이 아니다. 가정 내의 정서적 빈곤과 지적 자원의 결핍, 좋은 부모 역할의 부재 때문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통로는 통장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라는 말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 대화가 사라진 저녁, 책 한 권 없는 거실, 그리고 뒤집어 보면 이 문장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돈을
차분하게 대하는 태도,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사실 그 유산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밤 작은 것 하나 해보세요. 아까 그 자신감의 문장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보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나에게서 끝내지 않는다. 그 한 줄이면 오늘의 부자 공부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조각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식도 이 다락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